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정치 탄압 호소의 맹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각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06년 이사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낙선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라면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 자유의 침해죠. 네, 글쎄요.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했을지는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야당 입장에선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정부 검찰이었던 202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측의 정치 보복 수사는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오히려 지난 몇 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경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일인데 작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경찰에 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은 10월 성남지청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검사였는데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 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1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윗선이 재수사를 가로막는다면서 항명성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건이잖아요. 지금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의 의혹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수사당국은 수사가 그간 늦어진 것은 증거인멸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일도 있었죠. 수사당국은 신속보다 정확하게라는 기조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구속 기소되면서 경기도의 대북사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도 넓혀질 분위기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막바지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정치 탄압 호소의 맹점의 느낌표는 미스 디렉션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술을 부릴 때 관객의 시선을 돌리는 걸 미스 디렉션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를 민생 프레임과 연관 지어왔습니다. 이걸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 이런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까지 끌어들였지만 수사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100% 정치한다입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은 분명히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까? 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한 장관이 100% 정치에 나선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도 금도란 게 있는데 피감기관으로서 뭐 예스와 노 정도 하고 사실 바로잡고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꼭 쫓아가지고 한 대 더 때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태도는 사실 논란거리입니다. 지지자들로부터는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태도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로는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정치 출마를 두려워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 평가는 상반됩니다. 조홍천 의원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래봐야 윤석열 시즌 2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대권 주자로 나와야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효과가 지속이 되고 승산은 이 대표에게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지지자들의 지지는 진심이라는 점에서 무섭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나 국감 이후에 한 장관 지지자들에게서 문자를 받는데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요목조목 지적하고 한 장관을 옹호하는 점잖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100% 정치한다의 느낌표는 비호감 총선 대선은 이제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정치 참여 논란이 일면서 대정부 질문과 국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 사안들이 가려졌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여야가 적어도 또 다른 비호감 총선과 대선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